네, 잘 오셨습니다. 9월 모의평가 경향부서 라이브 영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생익쌤이고요.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영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참 할 말이 많죠. 모든 과목 그러시면 영어요 진짜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자유롭게 여러분들 글 올려주시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오늘 시험 당일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기 참석했다.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에게 지금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채팅이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실전 팁들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제일 이제 힘든 게 그거죠.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다 쉬웠대. 왜냐면은 주로는 쉬웠던 사람들, 내가 영어를 잘하고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글을 올리기 때문에 보면은 다 쉬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더 기분이 안 좋아지죠?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두근두근하면서 풀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수능에서 우리 영어 1등급 6.2%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6월에서 1등급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19.1%가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9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걸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예상 가능하겠지만 이거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6월 때는. 그렇다면은 우리 올해 6월에 봤던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고요. 지난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점 수준은 맞춰져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수능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웠고 6월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친구들 보니까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우리가 독해를 딱 시작하게 되면은 18번, 19번 기분 좋게 풀어 내려갑니다. 뭔지 아시죠? 근데 이제 한 21번, 21번 이번 시험 뭐였습니까? 그 옥타브 얘기였잖아요. 옥타브 우리 다 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영어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내가 막 주파수랑 옥타브 사이에서 헷갈리면서 시작부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비를 잘해야지만이 우리 친구들 보니까는 목표가 3등급, 뭐 2등급 이런데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소재. 우리 친구들이 지금 육모보다 구모가 더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체감이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6월보다는 좀 학문적인, 학술적인, 전문적인 소재를 사용한 편입니다. 지난 수능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지 않으려고, 너무나도 난해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자, 근데요. 그런 게 있죠. 아까 채팅 보니까는 야, 영어는 어려운 게 너무 어렵다. 정확하다. 잘 풀었다. 쉬운 거는요. 이게 그런 트렌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쉬운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아니 과거에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쉬운 문제도 가령 19번 분위기 신경도 굉장히 뭔가 어려운 그런 어떤 지문을 쓸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년간 트렌드를 쭉 본다면은 쉬운 문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 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쉬운 건 쉬워요. 저도 이제 풀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풀거든요. 쉬운 것들은 바로 easy라고 적고 넘어갑니다. 진짜 쉬워. 바로 답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또 높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 우리 실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몇 문제 차이로 내가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대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 어떤 느낌이 속으면 안 되냐면 수능장에서도요. 쉬운 문제에서 막 기분 좋게 신내고 신났어. 근데 어려운 거 가서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피해야만 합니다. 고난도 문항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21번 옥타브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셜미디어의 사적인 자본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34번이었습니다. 34번은 전통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번 시험에서도 동점, 우리 타이라고 하죠. 동점 상황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거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바로바로 좀 답을 해드린다면은 등급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틀렸거나 내가 뭔가 난해한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또 올려주신 친구들이 채팅에서 해석은 되는데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좀 분석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소재로 따진다면은 수능이랑 지난 수능과 6월 모평 딱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딱 이번 시험과 지난 수능 정도를 참고해서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답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한 50만 명 시험 보기 때문에 진짜 경우가 많은 게 지금 질문만 봐도 누군가는 시간이 모자란데 누군가는 시간이 남는데 또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좀 정밀하게 접근을 못했던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제일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웠고요. 중학교 때 웬만한 친구들은 영어의 어려움을 많이 안 겪어요. 그러다가 고1 때까지도 괜찮아. 고1 때까지도 지문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 영어 잘하나? 이러다가 쓰는 영어 다 맞나? 이런 생각하다가 고2 때까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고2 지문이 어렵거든요. 고3만큼 어려워요. 근데 고2 때는 보기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고2 것도 제가 풀고 고3 것도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고2도 지문이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보기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대충 해석되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고3, 모의고사, 수능은 정밀하게 해석이 안 되면은 보기에서 이거 답을 못 찾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정말 정확하게 내가 내용도 해석이 되고 보기까지 정밀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도 문항들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틀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영어 문제만 풀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왜 어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면서 답을 못 찾고 1등급이 확 떨어지고 어떤 시험에서는 또 꽤나 잘 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대입해 보면서 변인을 찾아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찾은 가장 결정적인 변인은 사실 어휘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뭔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틀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해석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그 체감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어휘라고 생각해요. 이론도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독해 지문을 읽을 때 몇 퍼센트의 어휘를 알아야 되는가? 한 95%는 알아야 된대요. 놀랍죠? 우리가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모르는 건 유추하면서 그냥 해석을 전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나 통하는 이야기고 수능 같은 어려운 지문은요. 정식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해도 95%까지는 어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수능에서의 한 지문이 한 15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까지 몰라도 되냐면은 10개까지는 몰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쭉 읽어 내려가서 왜냐면 150개 중에 고작 10개 몰라, 12개 몰라. 100 몇 개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도 어휘가 여러분들의 오답으로 자꾸 이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석해 보면은 딱 그래요. 지난 수능에서는요. 고난도 어휘가 10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했다고 느끼고도 이해를 못하고 틀리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이 한 4개 정도 있었다면 6월 모평은 놀랍도록 많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난도 어휘들이 쫙 없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많이 나왔죠. 이때 맞춘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한 4개 정도 질문에 고난도 어휘가 10개까지는 아닌데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시험은 실력이 압도적인 친구들은 쉽게 풀었어. 근데 어중간한 친구들은 여기서 미끄러지면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은 나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으나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냐면은 한 지문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들. 밑에 별표 주는 거 말고요. 내가 정밀하게 한 줄씩 가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몇 개인지 세봐야 되고요. 따로 모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은 부지런히 독해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그거를 최대한 외울 겁니다. 기출들 보세요. 기출들 중에서도 어려운 지문들이 있죠. 31에서 34번 빈칸 같은 것들 저라면은 밑줄 쳐가면서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그걸 외울 거라는 겁니다. 그거 한 개 더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들 그 주제를 찾는 것에 문제의 답을 찾는 것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속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독해하다 보면은 독해 속도가 많이 안 나오고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단어 싸움입니다. 단어가 막히면 뭐 해야 됩니까? 추측을 해야 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어를 꾸준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지금 시기를 고려했을 때에는 단어장을 사서 외우기보다는 고난도 지문들을 내가 뽑아가지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들을 쭉쭉쭉쭉 공부하는 게 일단 제일 기초가 돼야 된다. 누가 물어봐요. 하루에 단어 50개 정도 외우면 될까요? 지금 고1이나 고2라면은 50개씩 꾸준하게 외우면 너무 좋지. 근데 고3이라면은 시간이 많이 없고 지금 영어만 할 수가 없죠. 그럼 저라면은 한 10지문 정도 빈칸만 딱 뽑아가지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밑줄 쳐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한 다음에 걔네들을 뽑아서 외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어려운 문항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또 1, 2등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항들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21번 함축 의미 추론, 그리고 34번 빈칸, 37번 글의 순서, 39번 문장 삽입, 유형으로 보나 소재로 보나 얘네가 전통적으로도 어려웠고 이번 시험에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잡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기분 좋게 풀었다. 이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4문제, 5문제 얘네가 등급을 가른단 말입니다. 이 문제들을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누가 그래요. 영어 내가 굉장히 회화도 잘하고 잘해가지고 정말 그 실력으로 1, 2등급을 받아왔는데 지금 수능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쉬운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초부터 가셔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어휘 외우셔야 되고요. 해석도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제도 잡으셔야 되고요. 마무리로 유형별로 전략까지를 가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단어를 외워도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또 전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은 많은 친구들이 한 중학교 때쯤부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단어 외우는 거 보면은 단어랑 우리말만 외우고 있어.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외우면은 영어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독해할 때도 독해 속도가 느리고요. 나중에 내가 말을 하든 쓰든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단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외우죠. 왜냐하면은 귀찮으니까. 또 많은 단어를 막 강제적으로 외우다 보니까는 그냥 decide 결정하다, opportunity 기회 이런 식으로만 외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완전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단어를 독해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우리말만 연결해서는 절대로 앞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천드린 게 단어장 말고 독해를 10개씩 하시라고요. 한 10개 정도 하면서 그 단어 많이 나옵니다. 10개 중에요. 한 지문에 모르는 거 7, 8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한 7, 80개 외우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익혀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요. 수능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너무 예측 가능한 게 있어요. 수능 영어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능 영어는 진짜 예측 가능합니다. 수년째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우리 왜 게임들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전 게임 중에 지뢰를 찾는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방식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게요,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지뢰를 잘 찾고요, 어떤 때는 못 찾고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명확한 거는 룰이 명확해. 그냥 똑같은 게임이야.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달려들어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장에서요, 명확하게 얘네가 발목 잡을 겁니다.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쭉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친구들 질문 중에도요, 빈칸 자꾸 틀린대요. 2개 중에 1개 헷갈린데, 그렇지,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이고요. 저는 뭐 20년째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명확해. 선배들의 그 선지 선택도 보면은 막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데 다 빠져 있거든요, 오답에. 자, 쭉 한번 흐름을 가볼게요. 물론 구체적인 문항별 강의는 당연히 또 해설 강의가 있잖아요. 참고하셔야 되고요. 수능에서 쭉 가잖아요. 처음에 18, 19번 기분 좋아. 그 다음에 우리 20번 괜찮아. 21번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그 함축 의미 추론하는 옥타브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최대한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요, 또 주제나 제목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내가 한 3등급 정도에서 정체가 돼 있어. 이거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성적이 올라가질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저라면 주제 제목을 잔뜩 뽑아가지고 EBS I 홈페이지에 문제 만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 원하는 난이도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저도 맨날 쓰거든요. 딱 거기 가가지고요, 주제 제목만 잔뜩 뽑아가지고 23, 4번만 엄청 풀 것 같아요. 누구? 3등급에서 계속 매여 있는 친구들. 한 2등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야, 이게 정말 짜증나게 못 올라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빈칸을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틀려도 2등급이 나와야 돼. 그죠? 고난도 다 틀려도 2를 찍어야 되는데 3, 4에서 그 5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중간 난이도쯤 되는 주제 제목 같은 거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답을 못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주제 제목을 진짜 열심히 풀 것 같습니다.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왜? 여기는 더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한 개 잘못 풀면은 2등급 나와서 목표 등급 달성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를 무조건 많이 맞춰야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팁을 줍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3개를 틀린다면 빈칸 하나, 또는 순서, 삽입, 여기서 무조건 결판이 날 거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능의 지금 현재 트렌드를 본다면은 지문을 지나치게 어렵게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서나 삽입에서 결판이 날 거고요.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에서 특히나 문장 삽입 같은 거 꼭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보시면은 좋겠어요. 모든 쌤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왜냐면 36, 37, 38, 39 이 4개의 문제들은 원래부터 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계속 틀리죠. 왜요? 근거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문항도 가지고 온 이유는요,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뻔한 근거들, 명시적인 근거들이 좀 사라진 편이거든요. 문장 삽입은 그게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들을 해설 강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이 순서, 삽입 어려워서 마지막에 풀었는데, 야, 이거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얘들 그렇습니다. 지금 37번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분명히 헷갈릴 거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맞춘다라는 거는 10개를 풀어서 10개를 다 맞추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명확한 나만의 논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으로도 해결이 되기는 돼요. 가령 이 문제 37번이었습니다. 36보다 37이 좀 더 어렵죠. 지금 처음에 그래요. 아마도 어떤 지점에서는요, You have seen, 너는 봤을 거다. on 몇몇에 수학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리고 not understood it,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다. 자, 상식적으로 가볼게요. 중학생,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될 만한 상식 수준의 논리입니다.
네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게 수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또 수학에 약하잖아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번은요. 복잡한 어떤 표기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은요. obvious signs, 명백한 표시나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번은요. You did not be the first. 너가 최초의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딱 맞죠? 너 수학 글쓰기 보고 수학적인 글 보고 이해 못했니? 너 그거 처음 아니야 라고 딱 맞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저는 좀 주목을 했냐면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연결되는 게 뭔가 어떤 명시적인 단서들 뭐 however 이라든가 대명사 this라든가 이런 걸로 꽉 맞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식적인 논리로 너 이해 못했지? 너 처음 아니야. Rest assured 하면은 안심해라. 그러면서 이 수학 전공한 사람들도 수학자들도 때로는 이거 잘 못한다 이해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B번의 마지막에 but 하면서 그러나가 나오죠. 중요하죠.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넌 어떤 글이 수학적이라고 처음에 어떻게 인식하니라고 물어봤어. 질문했죠. 어떤 글을 봤을 때 이게 수학적이다라고 어떻게 인식하니 질문했죠. 질문하면 뭐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죠. 밥 먹었니? 그러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답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너 어떻게 인식하니라고 질문했는데 C번은 뭐라 그래요? Put simply. 단순하게 말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질문했는데 너 밥 먹었니? 그랬는데 어떻게 인식하니? 그랬는데 단순히 말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을 해야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복잡한 그런 어떤 표기 같은 것들이 명백한 신호가 되지 뭐에 대한 신호입니까? 수학적인 글쓰기에 알리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호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인 거죠. 야, 너 수학적 글쓰기 이해 못한 적 있지? 맞아. 그러면은 야, 괜찮아. 너 그 최초의 사람이 아니야. 안심해. 전문가들도 잘 몰라. 그러면서 야, 근데 어떤 글이 수학적이라고 어떻게 인식하니? 이런 복잡한 표기 같은 거 보면 돼 라고 하고 C번에서 put simply, 단순히 말해서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논리인데요. 이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시적인 근거가 슬쩍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의 해설 강의를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이게 왜 그런 순서로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자꾸 이런 거 자꾸 틀린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 관련해서 많이 풀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대비하셔야만 해요. 우리 수능이 제일 또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어는 저도 한 20년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 잘 아는 게 급하지 않아. 예를 들면 막 영어 너무 급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딴 게 더 급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지금 더 급하기 때문에 영어는 급하다고 못 느끼지만 결국에는 이제 잘하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영어에서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면은 또 굉장히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영어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점수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등급이 한 6%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95%는 1등급 아닌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친구들 영어일 텐데 그 중에서 95%는 이 시험에 90점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막 쉽대. 절대 쉽지 않다. 그만큼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쉽게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등급별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여기겠지. 영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적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1등급이 목표가 아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면은 2등급 이하의 등급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최고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틀려도 돼요. 가령 어법 한 문제 29번 틀려도 돼. 빈칸 너무 어렵니? 다 틀려도 2등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등급 입시 전략상 2등급 이하라면은 맞힐 수 있는 유형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이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주제나 제목이거든요. 빈칸 같은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주제나 제목을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요.
글을 딱 읽으면서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이렇게 읽었을 때 뭔가 이해가 된 것 같은데도 자꾸 틀리고 또는 이해가 뭐 될랑말랑 한다면은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 조금 덧붙인다면은 순서 삽입까지 여러분들이 요령을 조금만 더 붙인다면은 얘네들은 지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급이 깜짝 놀라게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그거예요. 빈칸 그냥 다 틀린다고 해봐요. 그럼 네 문제잖아요. 다 틀린다고 생각하고 딴 걸 다 잡았다? 근데 빈칸이 또 4개니까 우리가 이렇게 찍었을 때는 또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 맞아버리면 그냥 1등급 떠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1등급이 목표라면 이번에는 쉽지 않지만 예측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년 동안 똑같았어요. 어떤 해, 어떤 모의고사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거는 명확해요. 처음부터 간다면 21번 함축 의미 밑줄 치고 이번에 컴백 홈이었나요? 그 의미 쉽지 않죠. 이거 정확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29번 어법, 이거 약간 복불복이지.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된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빈칸 무조건이죠. 무조건 여기 중에서도 33번, 4번은 까다로울 거라는 겁니다. 그 까다로운 이야기를 빨리 내가 무슨 얘기인지로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푸셔야 되고요. 보기의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문의 수준이 많이 안 높기 때문에 보기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분석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 답이 아닌지를 끝까지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은 비슷하죠. 이들은 푸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방법은 명확하거든요. 명시적인 근거들을 숨기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아주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은 however 이라든가 this 같은 단서를 일부러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뻔히 보이는 흐름상의 근거들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아까 풀어본 것처럼 질문했니? 답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쓸 확률이 높고 이번 시험에도 좀 그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은 해설 강의를 바로 참고하셔야 되고 이번 9월 모평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요. 기출 볼까요? 아니면은 EBS 교재를 볼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답이 명확합니다. 기출 분석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것이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다 거기서 파생되니까요. 근데 나는 기출을 꽤나 많이 봐서 그런 느낌이 있죠.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자꾸 기시감이 든다면 문제 풀 때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렇다면 EBS 교재가 너무나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생각한다면 수능 완성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다 가면 좋겠지만 수능 완성 꽤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능 완성을 추천하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내 목표가 2등급 이하다. 그렇다면 주제 제목 같은 것들 내가 풀 수 있는 것들 먼저 풀어주셔야 되고요. 아니다. 나는 1등급이 목표다. 라고 하신다면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할 수 있는 어법이나 함축 의미 위주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는요. 복습법 제일 중요한 거. 틀린 문제가 이제 보물입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안 틀리려고 하잖아요. 아니죠.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다 맞췄잖니? 이번 시험 다 맞췄어요. 기분은 좋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지 못했죠? 내가 틀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틀렸죠? 그게 보석입니다. 그거를 모은 다음에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 틀렸을까를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왜 틀렸을까? 어휘를 모를까? 해석이 안 될까? 아니면 보기 분석을 잘못했을까?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고요. 앞으로 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또 해설 강의 오셔가지고요,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이 공부도 인생의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은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해법을 고민해 보고요. 조언도 들어보지만 결국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면은 또 EBS에 있는 많은 강의들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수능 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경량 분석들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